2005년 6월 20일 오후 4시 40분경 일본 도쿄도 이타바시구의 한 건설회사 직원 기숙사에서 큰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폭발이 일어난 집으로 진입했을 때 현장에서 44세의 남성과 42세의 여성이 숨진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직원 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인 남편과 그의 아내로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가스 폭발로 인해서 두 사람이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기에는 이 두 사람의 몸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몸 곳곳에 얻어맞은 듯한 멍자국이 한가득 있네. 또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사인이 폭발로 인한 질식사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몸에 남겨진 구타와 칼에 찔린 것에 의해 사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스 폭발은 전열기에 타이머 발화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열기에 불이 붙게 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집에 가득 찬 가스에 닿아 폭발이 일어났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다. 그렇다면 살인사건을 덮기 위해 범인이 일부러 가스 폭발을 일으켰나? 이 사망한 부부에게는 15살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사건 이후에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빠와 엄마가 죽었는데 이 아들은 어디 있길래 이렇게 안 보여? 경찰이 이 부부의 집을 수색하다가 15살 아들의 방에서 피 묻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좀 썩은 내가 나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이 15살의 아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거나 이 사건의 범인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아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사건 이틀 후 군마현 쿠사츠 온천에서 발견됐고요. 경찰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추궁 끝에 이 15살이었던 아들은 사실 제가 아빠 엄마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15살 고등학교 1학년. 그렇다면 이 아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걸까? 이 피해자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릴 때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 어릴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1996년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자제품 매장 일을 접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모님은 건물 관리와 급식 및 청소를 대행하는 용역 회사에 취직을 했고 얼마 안 가서 회사 직원 기숙사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때 이 아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 기숙사로 가서 살게 됐어요. 이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건물 관리를 하는 부모님을 돕는 되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아빠 엄마를 돕는다고 건물 관리 일에 이제 시간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이 어머니가 TV에서 영재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우리 애는 옛날에는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되게 똑똑했는데 요새는 왜 저런가 몰라? 라고. 이 말을 들은 아들, 이때 되게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요. 자기 딴에는 내가 노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일을 열심히 돕느라 공부할 틈이 없어가지고 성적이 떨어진 건데 이 엄마는 전혀 나한테 고마워하거나 대견해하거나 그런 게 없구나. 내 딴에는 정말 많이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린 거였는데 이러면 나는 엄마가 되게 좋아하고 대견해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이때부터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 아빠 엄마랑 놀러 갔다 왔다고 막 자랑했지만 이 아들의 부모님은 놀러 갈 틈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불만은 점점 더 쌓아져만 갔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막 이리저리 놀러도 많이 가던데. 우리 아빠 엄마는 내내 일만 하고 나랑은 시간도 가져주지도 않고 남이랑 비교만 하고. 실제로 이 아들은요, 2002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졸업 문집에 전입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모처럼 친해진 친구들을 놔두고 전학을 가게 돼서 되게 많이 슬프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잦은 전학과 부모님의 무신경에 아이가 되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걸 글로도 쓰고 하면서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을 드러냈지만, 이 부모님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혀 헤아리지 않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듬해인 2003년 4월 이 부모님은 또다시 다른 건설회사 직원 기숙사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들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아, 또 전학이야. 힘들게 친구 다 사귀어놨는데 왜 아빠 엄마는 왜 마음대로야? 이에 대해서 아들 심한 분노를 느낀 거예요. 내 생각은 아예 안 하는구나. 게다가 아버지가 전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왜 자꾸 전학 가야 되냐고, 전학 가기 싫다고 막 하니까 이게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전학 가는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과는 다르게 또 전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들이 중학생이 됐지만 아들에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들은 주말은 물론 여름 방학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건물 청소 및 각종 잡일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아버지는 힘들다면서 아들한테는 일을 시키고 정작 자신은 손님 방에 에어컨 딱 틀어놓고 한가롭게 TV를 보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한 번은 아들이 터져가지고 대든 거예요. 다른 집 애들은 이 정도까지 일 안 한다.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냐. 아버지한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왈, 이 새끼 바보냐. 자식은 원래 부모님의 일을 돕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함을 치며 나무란 거예요. 이때 그냥 너무 고맙다고, 네 덕에 아빠 엄마가 좀 수월해졌다고, 우리 아들한테 항상 너무 미안하고 항상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만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아이가 분노에 차있진 않았을 텐데. 이 부모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이런 감정, 분노, 불만 이런 걸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중학생이 될 무렵부터 어머니는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 자꾸 우울한 이야기, 되게 안 좋은 이야기만 아들한테 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힘들어하는 엄마 곁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힘내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하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엄마는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 이런 말만 해. 이 아빠는 마음의 병, 우울증에 걸린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에이씨 밥맛 떨어지게 라고 얘기하면서 밥도 따로 차려 먹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참 좀 그렇죠. 우울증에 걸린 엄마, 그리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빠, 그 사이에서 일만 하는 아들. 결국 집안의 이런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이 아들은 이때부터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친구들과 빈집에 들어가서 놀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 간의 사이는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성적 등의 문제로 아들은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엄두도 못 냈고 학교에서 친구를 잘 사귀지도 못했어요. 그저 학교에서는 얌전하고 성실한 애라고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사건 전날인 6월 19일 밤 11시경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자전거 여행을 다녀온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막 노발대발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너는 공고생이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될 판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친 거예요. 이에 아들은 아버지는 공고 중퇴했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따졌고, 이에 화가 치솟은 아버지가 이놈아, 난 너와 머리 차원이 달라 이 멍청한 새끼야 하면서 아들의 머리를 후려 갈긴 거예요. 팍 쳐버린 거죠. 그리고 이때 그동안 쌓여왔었던 분노, 스트레스가 이 아들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해선 안 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오늘 부모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야겠다고. 아버지에겐 분노가 있었고 매일 죽고 싶다는 말만 내뱉는 이 어머니에겐 소원대로 편안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이었다고. 사건 당일 이 어머니는 외출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잠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먼저 아버지가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령으로 아버지의 머리를 6번에서 7번 가격해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온 후에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외출하고 돌아온 어머니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어머니는 즉사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엄마를 찌르고 또 찔렀어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도 사망. 그 후에 TV에서 봤던 걸 따라해서 전열기 위에 살충제 스프레이 캔을 올려놓고 바닥에는 식용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타이머로 4시간 뒤에 전열기가 켜지도록 장치한 뒤에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 어디로 갔냐?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트맨 비긴즈 영화를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다음에 지하철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나가노현 카루이자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 후에 다음날 그 호텔에서 군마현 쿠사츠로 가는 버스를 또 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천 여관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이때 이 아들은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여관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지금 여행 중이에요 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가명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관 숙박부에 자신이 살던 그 부모님이 죽어있는 그 집 주소를 그대로 적은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지고 뉴스 보도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집 주소를 보고 이 여관 주인이 눈치를 챈 거예요. 살인사건 발생 주소가 이 아이가 적은 주소랑 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여관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체포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은 경찰한테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습니다. 라고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그 기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날 그냥 일꾼으로만 알지 저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바보 취급했고 어머니는 힘든 일에 늘 죽고 싶다고 해서 죽였다. 하지만 그건 아들의 생각이었어요.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왜 힘들게 일하는 거겠습니까? 아들 위해서, 자식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먹고 살려면 굳이 이렇게 빡세게 일 안 해도 되거든. 다만 표현이 잘 되지 않았던 건데 이 경찰이 사건 현장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통장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아들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몰래 아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저축해 왔던 거예요. 아들도 나름 힘들게 아빠 엄마 일을 도왔지만 아빠 엄마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다 아들 이름으로 아들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후에 이 통장을 발견하고 아직도 아빠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냐. 봐라. 아빠 엄마가 힘들게 일해왔던 이유다 라면서 이 통장을 아들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 그 통장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해도 늦었죠. 2005년 11월 9일 당초 이 아들의 나이가 15살의 미성년자였기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했지만 이 가정법원은 이 사건이 너무 잔인하고 흉폭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로 처벌할 게 아니다 라고 판단, 일반 법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가정법원에서 다룰 게 아니다. 그냥 일반 법원으로 가서 다뤄라. 이 아들은요, 부모님이 16년 동안 길러주셨는데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면서 되게 후회했다고 해요. 이 변호인단은 사건의 원인이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 행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의 게임기 같은 거를 여러 번 이제 집어 던지거나 이 아들을 강아지랑 같이 골판지 상자 안에 집어 넣어버린다든지 좀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거예요. 아빠가 공부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강압적으로. 게다가 아들의 방에 뱀이랑 이구아나를 풀어놓고 같이 살라고 하거나 아버지가 자신이 할 일을 대부분 이제 아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다고. 2006년 8월 30일 검사는 15년형을 구형했고 이 아들은 최종 진술에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지고 슬퍼진다. 아버지가 했던 일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이상 밉지는 않다라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12월 1일 법원은 아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징역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이후에 아들 항소했어요. 그리고 2007년 12월 17일 이 사건의 원인은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기행적인 일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라는 점이 인정돼서 12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 항소심 과정에서 이 아들의 삼촌이 내가 거두겠다고, 이 아이를 내가 아들로 삼고 내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2019년 형기 만료로 출소를 했습니다. 나와서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죠. 이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말 아빠, 엄마,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고마워, 사랑해, 네 덕에 아빠, 엄마가 너무 행복해 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아이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매번 깨닫게 됩니다.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미래가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2005년 발생했었던 한 일가족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